It's a really special product. That is. I think the Cybertruck is one of those products that comes along. A Cybertruck is a once a decade product. It is so. I think it's our best product. The Roadster will be a collaboration between SpaceX and Tesla. You know, you can expect some rockety stuff there. A flying car? Maybe.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170달러대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가 상승 이유는 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단기적인 움직임은 바로 전기차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를 가장 크게 움직일 이벤트는 역시나 1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있으면 발표가 나올 텐데요. 현재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분기 YOY 대비 딜리버리 대수가 마이너스가 뜨면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뜨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2만 대의 딜리버리 대수가 나왔죠. 그렇다면 올해 1분기 과연 몇 대가 나올까요? 현재 나오고 있는 전망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핵심은 중국 보험 등록 대수입니다. 1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더 낮은 중국 보험 등록 대수가 나오고 있죠. 현재 1분기까지 한 10일 정도 남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숫자로만 본다라면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뜰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 7주차부터 11주차까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오토 니오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주차까지 반등세를 보이다가 11주차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대 가량은 비아디가 잘 팔리고 있고 4000에서 5000만원 가량대는 테슬라가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테슬라 가격 인상으로 약간의 상승은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1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발표가 나온다라면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는 1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반등을 시킬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머스크는 계속해서 FSD 능력이 상승이 되고 있다.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나올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FSD가 본격적으로 빛나는 순간을 4월 말 또는 5월 초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면서 조금 더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테슬라 주가 반등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호재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고 PER,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FSD 라이센싱, 로보택시, 옵티머스, 도조에 의해서 현재 테슬라가 내고 있는 매출 대비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결국 테슬라가 $1000를 넘기려면 고 PER이 필수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번 테슬라 FSD 업데이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역시나 인간 개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FSD가 더욱더 와이드하게 퍼져나가려면 여러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것은 역시나 가격이죠. FSD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15,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가격 인하를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FSD가 정말로 스무스하게 될 때 무료 배포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머스크가 스무스라는 단어를 거듭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팬분들께서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샤이닝, 빛나는 부분 4월 말에 아마도 FSD 무료 사용권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현재 많은 분들이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FSD 구독을 못하고 있고 일단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무료 배포권이 FSD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머스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1분기 딜리버리 대수 발표 이후로 주가 하락이 나오고 머스크가 언급한 4월 말에서 5월 초 빛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은 AI가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머스크의 뜻대로 이러한 차트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1분기 딜리버리 대수 발표가 나왔을 때가 매수 찬스가 되겠네요.
로보택시가 실행이 되고 FSD의 침투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차량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일당 매출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만으로도 가장 높은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마진이 더해진다라며 많은 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높은 퍼가 적용이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볍게 $1000를 뚫어버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최근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올 연말에 공개 예정인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차량이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 기술력이 더해진다라면 플라잉카, 즉 에어택시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머스크는 아마도라는 답변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되었던 하드웨어가 되었던 여러가지 호재들은 많이 남아있고요. 과연 머스크는 4월 말에 FSD AI를 통해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까요?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템플턴의 격언을 살펴보자라면 강세장은 언제나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하죠. 사실 나쁜 것만 보면 끊임없이 나쁜 것만 보이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분들은 낙관론자가 언제나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전기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있고요. 독일에 도착한 사이버 트럭, 글로벌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우리가 미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가 팩토리가 글로벌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한 그록 AI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X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 이 부분만큼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테슬라 차량에 장착이 될 그록 AI,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댄 아이브스와 같은 낙관론자들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망을 밝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 이유는 굉장히 심플하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2020년 4분기 때 1.9 빌리언이었는데 3년 만에 18.4 빌리언 10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그야말로 주가는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최근에 목표 주가 가장 높은 것은 $1,400까지 나오고 있죠. 왜 $1,400를 제시하냐면 AI 최대 수혜주가 될 기업이 엔비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다음으로 AI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 팔란티어가 아닐까요? 왜냐면 헬스케어 쪽에서 AI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예정이고요. 여기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헬스케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죠. 영국에 이어서 브라질 의료보건 쪽에서도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할 것이고 영국의 NHS와 같이 결국 큰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팔란티어 AIP 콘을 본다라면 에어택시 기업 아처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처의 대주주가 스텔란티스인데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에어택시 기업 릴리움이랑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스펙 투자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팔란티어가 국방부, 의료 헬스케어 분야, 그 다음으로 항공 분야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섹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여러 기업에서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훗날 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포텐셜이 터지듯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가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최근 팔란티어 뉴스를 살펴보시면 S&P 500 올해 정말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팔란티어가 S&P 500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매출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흑자는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잉여 현금 흐름 마진폭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S&P 500 편입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목표
주가 35달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고점까지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커머셜 부분에 있어서 매출 포텐셜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AIP 부트캠프를 보고 있으면 커스터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AI 골드 러쉬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여전히 AI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팔란티어 24달러, 추가적인 계약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갈 것이고, 올해 최대 이벤트인 S&P 500 편입,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